안녕하십니까. 아날로그 디바이스 김영모 FA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웨비나는 지능형 빌딩 설계 솔루션에 대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하면 어떤 기능들이 있으며 다양한 기능들을 위해 어떤 솔루션들을 ADI가 제공하는지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전트 빌딩 설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는 아날로그 디바이스에서 준비한 인텔리전트 빌딩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그림은 인텔리전트 빌딩에 필요한 솔루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전트 빌딩과 인프라스트럭처는 크게 네 가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빌딩 오토메이션, 환경 센싱, 이미지 센싱,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SWWG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인텔리전트 빌딩은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 OT,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IT 혁신의 이점은 시스템 최적화, 클라우드 연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사이버 보안입니다. 최근에 신규 건물들이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는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설치하기 쉬운 방식으로 여러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이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딩 관리 시스템은 지능적이고 영향력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중요한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빌딩 관리 시스템은 우리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환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소비, 운영 효율성, 공간 활용, 자율성 및 자동화 구축, 입주자의 웰빙, 사이버 보안, 그리고 쉬운 확장성입니다. 디지털 빌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인텔리전트 빌딩에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 최근에는 많은 센서들이 빌딩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인텔리전트한 빌딩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리면 엣지 노드라고 불리는 각종 센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 센서, 조명 센서, 비전 센서, 그리고 압력 센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들을 지능적으로 제어해야 하므로 SWIO를 통해 각 방의 다양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각 방마다 제어된 정보를 수집하고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 이더넷과 PODL 또는 Po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전체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전송하여 빌딩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제어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빌딩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할까요? 먼저 유선 방식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유선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엣지 노드와 룸 컨트롤러를 연결하기도 하며 빌딩 컨트롤러는 이더넷을 통해 전력과 제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인텔리전트하게 제어한다면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캔 통신을 하고 모터 제어에는 RS485를 이용하며
컨트롤과 빌딩 제어 사이에는 이더넷을 통해 제어를 하게 됩니다. 룸 제어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통신 방식을 통해 빌딩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인텔리전트하게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ADI는 어떤 제품들을 통해 빌딩 자동화를 구현할까요? 크게 6가지 커뮤니케이션과 파워를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제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넷은 크게 물리적 파일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ADIN1200은 100Mbps까지 가능하며 ADIN1300은 1GBps까지 데이터를 전송이 가능합니다. PoE는 전력을 보내주는 PSE와 전력을 받는 PD로 구분됩니다. RS485는 ISO 타입과 non ISO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CAN은 ISO CAN을 최근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SWIO는 소프트웨어로 인풋과 아웃풋의 접점을 바꿀 수 있으며 유저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화하여 소켓수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제품입니다. 무선 통신은 스마트 메시가 있으며 산업용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더넷 파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넷 구조는 피지컬 레이어, 포트 카운트, 밴드위스, 인더스트리얼 프로토콜,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로 구분됩니다. 피지컬 레이어에는 10메가, 100메가, 1기가 베이스와 10메가 기반의 10베이스 T1L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포트 카운트는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엣지 노드는 센서이기 때문에 싱글 포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리모트에는 필드 스위치를 최대 6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PLC 컨트롤 모드는 총 6개의 포트를 가지게 됩니다. 인더스트리얼 프로토콜은 이더캣, 파워링크 등 여러 개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더넷을 연결하는 피지컬 레이어는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오른쪽 케이블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인 10베이스 T1L 사이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블링은 기존 제품은 4페어 이더넷을 사용하지만 10베이스 T1L은 싱글페어 이더넷을 사용할 수 있어 구조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턴스는 기존 제품은 최대 100메가이지만 10베이스 T1L은 최대 1km까지 거리가 가능합니다. 파워는 PoE와 PoDL을 사용하게 됩니다. 왼쪽의 그림은 이더넷 파이의 일반적인 구성도입니다. 각 센서마다 사용하는 케이블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케이블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ADI의 10베이스 T1L입니다. 싱글 페어 오버 이더넷을 사용하여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케이블을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거리는 최대 1km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10베이스 T1L을 통해 이더넷 파일을 구성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더스트리얼 컨트롤러와 필드 인스트루먼트 간에 긴 거리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1km까지 가능한 싱글 페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호스트와 맥, 파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드 인스트루먼트에는 존 제로와 존 1이 폭발 안전에 대한 세이프티가 추가됩니다. 특히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안전 사양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ADIL1300은 10메가부터 1GBps까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메인 특징으로는 마이너스 40도에서 150도까지 넓은 온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6x6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몰 솔루션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파워 소모는 기가빗 데이터의 경우에 300mW입니다. RGMII, Reduced Gigabit Media Impedance Interface 모드일 때는 지연 속도는 290 나노세크로
TX와 RX의 합한 조건입니다. 다음은 ADIN 1200입니다. ADIN 1200은 10메가부터 100메가bps까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메인 특징으로는 마이너스 40도에서 150도까지 넓은 온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5x5의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몰 솔루션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파워 소모는 100메가bps 데이터의 경우 139mW입니다. MII, 미디어 인디펜던스 인터페이스 모드일 때 지연 속도는 300나노세크로서 TX와 RX의 합한 조건입니다. 다음은 ADI 10base T1L입니다. ADIN 10base T1L 파일을 지원하기 위해 ADIN 1100을 최근에 출시했습니다. 메인 피처로는 10base T1L은 IEEE 스탠다드 802.3cg-2019 TN 컴플라이언트를 만족하게 되며 존 제로 영역을 위한 1V 또는 2.4V 트랜스밋 레벨을 지원합니다. 또한 Intrinsically Saved 어플리케이션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호스트 프로세서와 MI와 RMI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핀 스트래핑을 이용하여 마스터와 슬레이브 셀렉션, 트랜스밋 앰플리튜드, 그리고 파일 어드레스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ADIN 1100은 저전력으로 구현이 가능하므로 LFCSP 타입의 스몰 패키지로 6x6 40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40도에서 105도까지입니다. ADIN 1100 평가보드를 사용하면 T1L 이더넷 링크의 성능과 파이의 전력 소비를 완전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파이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구성핀이 있어 파일 구성을 허용하고 보드 독립형으로 링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구성에 대해 더 많은 제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드 USB 커넥터를 통해 PC에 연결되는 MDIO 인터페이스를 통해 파일 관리 레지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을 원할 경우 보드는 파이에 통합된 프레임 생성기와 프레임 검사기를 사용하여 독립형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및 수신을 더 많이 제어하려면 핀 헤더 또는 FMC 커넥터를 외부에 통해 MII, RMII 컨트롤러를 보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보드는 파이와 전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전원 솔루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상의 전력 효율을 솔루션으로 얻기 위해 유연한 전원 공급 장치를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10베이스 T1L을 변환하고 PC 이더넷 포트에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 컨버터 기능이 있는 데모 보드도 있습니다. 다음은 ADIN 1110입니다. ADI는 10베이스 T1L, Mac, 그리고 파일을 지원하기 위해 ADIN 1110을 최근에 출시했습니다. 메인 피처로는 10베이스 T1L IEEE 스탠다드 802.cg 2019 TN 컴플라이언트를 동일하게 만족하며 존 제로 영역을 위한 1V 또는 2.4V 트랜스밋 레벨을 지원합니다. 또한 인터페이스가 있는 통합 맥을 가지고 있으며 프레임 필터링을 위해 지원되는 16맥 지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KB 리시버와 8KB 트랜스밋에 가능한 온칩 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ADIN 1110은 저전력으로 구현이 가능하며 LFCSP 타입의 스몰 패키지로 6x6 40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40도에서 105도까지입니다. ADIN 1110 평가보드를 사용하면 T1L 이더넷 링크의 성능과 맥 전력 소비량을 완전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맥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구성핀이 있어
파일 구성을 허용하고 있는 독립보드용으로 링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구성에 대한 더 많은 제어가 필요할 경우 보드에는 USB 커넥터를 통해 PC에 연결되는 SPI 인터페이스를 통해 맥 레지스터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파일 인터페이스는 SPI, MISC 헤더에 연결된 외부 제어 장치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을 원할 경우 보드는 파이에 통합된 프레임 생성기와 프레임 검사기를 사용하여 독립형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드는 또한 맥의 TX 및 RX 레지스터 데이터 읽기 그리고 쓰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 보드는 맥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강력한 전원 솔루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요구에 맞는 최상의 전력 효율적인 솔루션을 얻기 위해 유연한 전원 공급 장치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 평가 보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성입니다. 이벨션 ADIN 1100 파이 평가 보드에 사전 로드된 펌웨어와 상호작용합니다. 보드와의 가장 직관적인 상호작용 방법은 링크 상태, 파이 및 T1L 구성 링크, 등록 액세스, IEEE 테스트 모드, 인베디드 프레임 생성기와 프레임 검사기, 장치에 대한 자동화 쓰기 시퀀스를 위한 텍스트 스크립트입니다. 다음은 UART 터미널에 대한 구성입니다. 표준 직렬 터미널을 통해 보드와 사전 로드된 펌웨어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텍스트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령이 있는 텍스트 파일은 터미널을 통해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스크립트 파이썬, C#, 랩뷰 등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맥 파이 평가 보드 펌웨어에는 사용할 수 있는 펌웨어 데모가 있습니다. 보드는 예를 들어 미디어 컨버터 데모 보드를 사용하여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합니다. 맥 파이 드라이버 위에는 경량 TCP/IP 스택과 매우 간단한 웹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을 실행되고 있습니다. 보드에서 고정 또는 동족 IP를 할당할 수 있으며 원하는 네트워크에 연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웹페이지는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장치의 표준 웹 브라우저에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미디어 컨버터를 통해 랩툴 이더넷 포트에 연결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나 사무실 네트워크 또는 와이파이 라우터에 포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베디드 C 드라이버 지원입니다. 파이, 맥, 파이 및 스위치에 사용 가능하며 드라이버 장치를 구성하고 제어하기 위한 맞춤형 펌웨어를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패키지의 코드는 다른 마이크로컨트롤러 아키텍처로 쉽게 이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추상화 계층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드라이버는 유일하게 파이 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GitHub를 통해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배포는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가이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먼저 myAnalog.com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메일을 통해 다음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메일 주소로 소프트웨어 및 사용 설명서를 배포합니다. 사용자는 myAnalog.com 포털에서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가이드를 다운하실 수 있습니다. POE와 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E는 빌딩 오토메이션에 적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빌딩 내에 비전 카메라 전원, IP 전화기, 조명 시스템의 전원, 터치스크린,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와 출입 제어기의 전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POE는 PSE와 PD로 구성되어 있으며 PSE는 파워 소싱 이퀴먼트이며
반대편에는 PD, 파워드 디바이스가 있어야 동작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럼 ADI PS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I2C 인터페이스에는 아이솔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으며 저비용 아이솔레이션을 구현이 가능합니다. 10메가, 100메가 이던의 변압기를 사용하여 고가의 광커플러 및 아이솔레이션 공급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규정이 가능합니다. ADI PSE 컨트롤러는 외부 모스펫 및 감지 저항을 사용하여 채널 저항, 높은 효율성을 낮추고 경고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효과적인 디텍션 및 간단한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PD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펄스 포지션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 4포인트의 탐지책에 최대 5개의 이벤트를 하드웨어 분류를 통해 PD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서지가 보호 가능합니다. ADI PSE 컨트롤러는 80V 포트핀을 제공하며 서지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 또는 사용자 지정 권한 사항과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ADI PD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극성 보정이 가능합니다. ADI의 이상적인 다이오드 브리지 컨트롤러는 극성을 교정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발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2개의 다이오드 브리지 정류기를 모스펫으로 대체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 기능입니다. 모든 ADI PD 컨트롤러에는 100V 포스트핀 벨보호 기능이 있으며 서지 방지를 위한 표준 권장 사항이 제공됩니다. 세 번째로 아이솔레이션 기능입니다. 통합된 DC-DC 컨버터가 있는 PD는 분리된 전원 및 플라이백을 토폴로지로 지원합니다. 네 번째로 디텍션 기능입니다. 설계 단순화를 위해 25kΩ 시그니처 저항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최대 5개 이벤트 하드웨어 분류를 지원하며 PSE가 IEEE 또는 LTPOE++ PD임을 알려줍니다. 다음은 싱글 페어 파워 오버 이더넷입니다. 싱글 페어 파워 오버 이더넷의 장점은 케이블링 부피 및 무게 감소가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제공합니다. 소형 커넥터를 사용하므로 디자인에 용이하며 경고성과 신뢰성 향상을 통해 필드에서 이슈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ADI는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고 관리하여 전력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서지 환경에 강한 내구성을 가지며 원격 측정을 통한 보안이 가능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워 오버 데이터 라인은 오토모티브와 빌딩 그리고 팩토리 오토메이션에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특히 빌딩 앤 팩토리 오토메이션의 특징은 802.3CG 2019 컴플라이언트를 만족하며 24V와 55V 클래스를 만족합니다. 케이블 길이는 최대 1km이고 검색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분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 케이블을 저항 측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저전력 대기가 가능합니다. 싱글 페어 이더넷과 PODL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오토모티브의 경우는 10베이스 T1을 적용하며 최대 15m까지 100Mbps를 전송합니다. PODL을 사용할 경우 12V에서 48V까지 가능하며 최대 50W까지 파워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빌딩 앤 팩토리 오토메이션의 경우는 10베이스 T1L을 적용하며 최대 1km까지 10Mbps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싱글 페어 오버 이더넷을 사용할 경우 24V에서 55V까지 가능하며 최대 52W까지 파워를 데이터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싱글 페어 이더넷 이벨루션 모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PSE 부분은 LTC 4296-1이며 PD 부분은 LTC 9112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이밸류에이션 모드는 준비 중에 있으며 올 연말쯤 릴리즈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더넷 기반의 커넥티비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난 이더넷을 이용한 통신 방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빌딩 컨트롤을 설계할 때 센서와 룸 컨트롤러 사이에 이더넷 대신에 RS485를 이용하여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를 설계할 때 캡 컨트롤러를 위한 캔을 적용하였고 오토 제어를 하기 위해 RS485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럼 ADI는 RS485와 캔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솔레이션이 왜 필요할까요? 운영 환경 전반에 걸친 접지 전차가 제품의 경고성과 성능의 신뢰성을 감소시킵니다. 아이솔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효과는 일반적으로 장거리 네트워크에서 더 중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갈바닉 절연은 노이즈 특성을 개선하며 높은 전압을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해 필요하며 서로 다른 전이차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ADI 아이솔레이티드 485의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솔레이션의 종류는 크게 신호만 전송하는지, 신호와 전력을 같이 전송하는지로 나누어 줍니다. 또한 하프 듀플렉스 방식인지 풀 듀플렉스 방식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신호 아이솔레이션 중에서도 절연 내압이 2.5kV인지 5kV 이상인지 구분되기도 합니다. 케인 아이솔레이션이 왜 필요할까요? 케인 아이솔레이션은 오토모티브에 가장 많이 적용되어 있지만 빌딩 오토메이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효과는 일반적으로 장거리 네트워크에서 더 중요시됩니다. 특히 갈바닉 절연은 노이즈 특성을 개선하며 높은 전압을 사용할 경우 높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며 서로 다른 전이차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ADI의 Isolated CAN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솔레이션의 종류는 크게 신호만 전송하는지, 신호와 전력을 같이 전송하는지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일반적인 1Mbps 방식인지 12Mbps까지 가능한 CAN-FD 방식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마우저가 주최하고 E4DS 뉴스가 주관하는 제1회 마우저 지능형 자율이동 로봇 설계 세미나가 9월 29일, 30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바이코, ADI, AVX가 참여하는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이후 본격적 도약기를 맞고 있는 자율이동 로봇의 적용을 위한 지능형 AI 알고리즘 적용 방법과 로보틱스 개발에 필요한 고밀도 모듈 전원 공급 기술, 그리고 모든 로봇 개발의 필수 요소인 모션 제어 및 고급 센싱 기술에서부터 적절한 수동 소자 적용 가이드까지 소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제 지능형 AMR을 개발하고 있는 E4DS 전자기술연구원 김용 소장님을 통해서 AI 엣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테스트 AMR 개발 과정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어떻게 지능형 자율 이동 로봇을 설계하고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제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실제 개발되어 사용 중인 실시간 클라우드 통신 기반 이동체형 통신 모듈 사용 기술과 로봇에 적용 가능한 AI 알고리즘 케이스 스터디도 같이 공개하고자 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 다양한 엔지니어링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이벤트를 통한 풍성한 경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로 인풋과 아웃풋을 제어할 수 있는 SWIO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WIO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 솔루션일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룸 컨트롤러에는 여러 개의 엣지 노드와 연결이 되며 최대 6개의 포트가 연결이 됩니다. 룸 컨트롤러의 경우 각종 센서를 개별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센서의 위치, 입출력 방향, 그리고 플렉서블리티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품들은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센서의 종류, 입출력이 정해지기 때문에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R&D의 비용 절감 및 기능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을 위한 시장 최초의 코드 채널 소프트웨어 구성으로 입력과 출력이 가능하게 대한 솔루션을 ADI가 출시했습니다. SWIO의 가장 큰 장점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코드 채널 입출력 장치로 사용자가 각 채널의 기능을 다른 것과 독립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AD74412R 제품은 최소한의 설치 공간을 완전히 통합된 4채널 I/O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작은 보드 디자인이 가능하며 부품 수를 줄일 수 있고 덜 복잡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전압 공급 장치 솔루션이 가능하며 향상된 신뢰성을 제공하고 제조 및 물류 비용 절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관점에서 볼 때 4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점에서 단일 디자인으로 다양한 고객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고 R&D 및 생산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제품을 플랫폼화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관점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며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며 테스트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산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장점이 있을까요?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공해 관점에서는 부품 수를 줄일 수 있어 재고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조 관점에서는 플랫폼 기반이므로 볼륨 기반의 디자인이 가능하며 PCB 공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 관점에서는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아 공정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테스트 항목도 줄일 수 있고 인증 과정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물류 관점에서는 제품 변형 감소로 제품 물류 간소화와 기술 지원 및 영업 교육에 대한 간소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AD74412R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면 쿼드 채널 소프트웨어 구성 가능한 입출력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6개의 컨피그레이션 모드는 볼테지 인풋과 아웃풋, 커런트의 인풋과 아웃풋, 디지털 인풋, 그리고 RTD를 가지고 있습니다. 16비트 ADC를 가지고 있으며 13비트 DAC가 내장되어 있어 SPI 통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 서킷과 숏 서킷에 대한 진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템퍼러처는 마이너스 40도에서 85도까지이며 LFCSP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딩 오토메이션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환경 모니터링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생산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한 건물 내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모크 디텍션은 생명과 연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솔루션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5명 중 3명은 스모크 디텍션이 없는 경우 스모크 디텍션이 있는데 폴스 알람으로 인해
오프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합성 섬유 등으로 인해 화재 시 탈출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매우 안타까운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DI가 출시한 ADPD188BI는 펄스 알람을 줄이고 사이즈는 기존 대비 3배 이하로 작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ADPD188BI 플랫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시스템 베네핏, 이지 투 디자인, 그리고 토탈 코스트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측면에서 레귤레이션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UL 218, 267, 유럽의 EN, 중국의 GB 등의 규정을 모두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낮은 장애 경보입니다. 높은 SNR과 IR과 블루의 두 개의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낮은 파워 소모입니다. 낮은 파워로 인해 긴 수명을 가질 수 있고 배터리 기반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옵틱 모듈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합니다. 사이즈가 작아 디자인에 장점이 있습니다. 코스트 부분 측면에서는 심플하게 디자인할 수 있어 기존 대비 75%의 BOM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측면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모크 디텍션의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황색으로 보이는 그림이 CN0537 레퍼런스 디자인 보드입니다. 이 보드는 UL227 인증을 통과한 제품으로 알고리즘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림이 스모크 디텍터용 전용 챔버입니다. 스모크 챔버의 연기의 흐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ADI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아큐몰드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DPD188 센서의 그림입니다. LED와 PD가 내장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레귤레이션을 준수하고 있는 5가지 표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L268 및 UL267은 미국 및 캐나다 규정을 다루며 이는 소파에서 타는 연기와 햄버거를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를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표준입니다. 다른 3가지의 표준은 2006년에 발행된 유럽 표준인 EN14604, 2015년도에 발행된 유럽 EN54, 표준에 대한 영국 측 해석인 BS-EN54입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는 표준은 ISO 7240입니다. ISO 7240은 2018년에 발행된 국제 표준 규정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UL268과 217이 연기를 폴리우레탄 연기 테스트를 위한 챔버가 없는 측정 테스트이며 데이터입니다. 파란색 및 적외선 LED의 응답은 검은색 차폐 기준을 쫓아가고 있으며 주어진 시간 프레임 안에서 12%의 피트당 12% 안의 차폐를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울리는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ADPD188BI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DPD188BI는 LED와 포토다이오드가 내장되어 있는 AFE 제품으로 LED는 470나노 블루 LED와 850나노의 IR LE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브 알람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블루와 IR의 2개의 웨이브랭스와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그리고 높은 SN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UL217 8차 에디션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일체형 제품이므로 디자인을 위한 풋프린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가 3.8x5이고 높이가 0.9mm입니다.
네 번째는 저전력의 사용이 가능하여 배터리 기반의 솔루션의 최적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4개의 펄스를 사용했을 때의 평균 전력은 25 마이크로와트로 매우 작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력한 신뢰성입니다. 일체성 제품이기 때문에 외부에 사용되어지는 부품 수가 적어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팩토리 캘리브레이션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을 심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양산에 매우 적합합니다. 스모크 디텍터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스모크 챔버 또한 중요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ADI가 개발한 스모크 챔버를 이용하시면 ADPD188BI의 최적화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ADI의 스모크 챔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기의 낮은 감쇄 및 공기의 흐름에 대한 낮은 저항을 가집니다. LED 조명의 낮은 산란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고 쉬운 장착이므로 디자인에 용이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ADI의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벨루션 모드를 요청하시면 제공 가능한 제품 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 리소스에 CN0537 제품을 이용하시면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UL217 8차 에디션을 통과했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ADUCM355입니다. 최근에 산업용 공장 또는 빌딩에서 환경 모니터링을 하는 센서들이 늘고 있습니다. 작업장 내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CO 센서, CO2 센서, 유해가스 측정 센서들이 계속 늘고 있으며 ADI는 최근에 케미컬 센서를 통해 환경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ADUCM355 제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전력, 정확한 센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센서의 상태를 측정하여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컴pen세이션 기능이 있어 센서의 수명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저전력 코텍스 M3 기반의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어 디자인하기 용이합니다. 네 번째는 5x6 제품으로 스몰 풋프린트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ADUCM355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가스 센서의 모듈은 내부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DUCM355를 적용하면 제품을 단순화함으로써 복잡한 구조를 줄이고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가스 센서 모듈은 센서에 맞게 다중 설계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ADUCM355는 동일한 PCB를 적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으로 모든 센서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스 모듈은 수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에 센서를 교체해야 하지만 ADUCM355는 예측 기능이 있어 센서의 수명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존 가스 센서 모듈은 센서 정확도 및 감도는 수명이 지남에 따라 저하되지만 ADUCM355는 진단 및 예측으로 드리프트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가스 센서 모듈의 EMC 및 기능 보호 규정 준수 설계에 대한 구현을 별도로 해야 하지만 ADUCM355는 제품 기준으로 EMC 61000-4-3, EN50270을 충족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D594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D5940 제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전력, 정확한 센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임피던스 엔진이 들어있어
0.015kHz에서 200kHz까지 측정이 가능하여 센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6x 4.2 제품으로 스몰 풋프린트 구현이 가능하며 MCU를 별도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AD5940이 기존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가스 센서 모듈은 내부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D5940을 적용하면 제품을 단순함으로써 복잡한 구조를 줄이고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가스 센서 모듈은 MCU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많지만 AD5940은 내부에서 처리를 해줌으로써 간단한 MC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가스 센서 모듈은 센서에 맞게 다중 설계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AD5940은 지능형 자율 제어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ADI 솔루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비전 센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피플 카운팅의 시스템 솔루션은 공간의 점유 수준에 따라 지속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건물의 공간 그리고 에너지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피플 카운팅을 2D 카메라로 적용된 솔루션입니다. 메인 솔루션은 이글아이라는 레퍼런스 디자인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점 알고리즘인 ADSW4000P- 피플 카운팅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하드웨어에는 ADSP BF707B 블랙핀 DSP를 탑재했습니다. 이글아이는 전체 센서 클라우드 시스템 설계 또는 최종 고객 사이트에서 로컬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ADI 이글아이는 고정밀 저전력 그리고 엣지 인텔리전트 기반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5m 높이에서 90%의 고정확도 점유 감지 및 피플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400MHz 블랙핀 DSP를 사용하여 엣지에서 인베디드 이미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500mW 이하의 낮은 시스템 전력을 가집니다. 모듈 기반의 레퍼런스 디자인을 사용하여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ADSW4000을 이용하여 피플 카운팅을 하는 경우 소규모 회의실에서 단일 센서 공간 중앙에 천정 장착을 센서로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 여러 개의 센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센서는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되며 나중에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GUI에서 구성 가능한 모니터링 영역 및 인풋, 아웃풋 방향을 통해 매우 정확한 알고리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센서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가로 3m, 세로 2.5m, 높이 5m입니다. 이글아이에 적용되어 있는 코어 칩을 설명드리면 향상된 블랙핀 코어 최대 400MHz의 성능을 가지며 저전력 1W 이하의 암호화 가속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OTP 메모리에 암호화 키가 있으며 기본 이미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보안 루트가 포함되어 있고 풍부한 주변 기기 세트가 있습니다. 외부 DDR 메모리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며 대용량 메모리 풋프린트가 가능합니다. 이글아이에 적용되어 있는 파워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LT8608 제품으로 42V 3A 동기식 스텝다운 레귤레이터입니다. ADP2230은 듀얼 2MHz 800mA 싱크로너스 정 레귤레이터입니다. ADP223은 듀얼 300mA 어저스트 조정이 가능하며 저잡음 높은 PSLR의 레귤레이터입니다. ADM6315는 오픈 드레인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감시 회로입니다. 이글아이의 트라이얼 키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아이의 트라이얼 키트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루투스를 설정할 수 있고 ADI 클라우드 앤 와이파이 연결,
무선 업데이트, USB 전원, 천장에 장착할 수 있고 평가 클라우드 1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급 구성을 위해 추가 PC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라이얼 키트는 태블릿과 PC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그림의 동영상을 통해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대시보드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 또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분석, 과거 활용에 대한 추세, 예측 사용, 사용 히트맵, 공간 관리, 안전하고 비공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글아이는 세 가지 제품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카메라 모듈 구매, DSP 보드 구축을 위한 부품 구매, 세 번째는 카메라 하우징 또는 기존 제품을 통합하는 토탈 솔루션으로 구현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ADI와 마우저 코리아가 준비한 인텔리전트 빌딩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소개해드린 ADI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